건강이 우리 식탁의 화두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요즘은 맨날 항상 건강식품 뭐 먹냐, 영양제 뭐 먹니 이런 거 많이들 안부 인사처럼 나누기도 하죠. 더불어서 뭔가 유기농, 무농약 이런 농산물들을 계속 찾게 되고 그리고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건강식품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정말로 우리 식탁의 풍경을 이렇게 쭉 살펴봤을 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건강만큼이나 이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생태나 환경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가라는 물음을 또 던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오긴의 이야기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간 오기네를 만들고 있는 박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같이 일하고 있는 한수진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이 일하고 있는 정서영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긴의 이야기 함께하고 있는 담당 PD 이예수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 좀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의 건강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2주 전에 오긴의 이야기에서 제로 웨이스트 주제로 1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당시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오늘은 제로 웨이스트 2탄으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로 웨이스트도 사실은 이야기를 하자면 되게 끝이 없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실생활에서 제로 웨이스트 정말 하기 힘들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혹시 언제신가요? 저는 최근에 과자를 먹으면서 제로 웨이스트가 정말 과자. 힘들구나, 네,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과자, 네. 네, 네. 과자가 진짜 과대 포장이 진짜 심하니까 맞아요. 네. 한 번 사면 상자도 그렇고 하나하나 다 포장이 맞아요.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상자 크기만큼의 양도 없고 네. 쓰레기는 많고 그렇습니다. 네. 다른 분들 어떠세요? 네, 저는 마트에 갔을 때 내가 먹고 싶은 장을 볼 때 그때 소포장이 되어 있는 걸 아무래도 자취할 때도 그렇고 계속 고르게 되잖아요. 한 번에 많은 양을 사면은 내가 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재료가 상할까봐 작게 소포장된 거를 고르는데 그런 포장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쓰레기를 내가 참 많이 양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과자를 참 좋아해서요. 과자를 막 이렇게 사 먹는데 그냥 생각해 보면 좀 내가 좋아하거나 아니면 마트 가서 이제 식료품을 산다는 건 또 자기의 그 양생인 거잖아요. 삶이랑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뭐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기 위해서 어찌됐건 나는 쓰레기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결국엔 살아있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걸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래서 좀 실생활에서 그냥 항상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굉장히 철학적인 물음을 또 이렇게 던져주셨습니다. 맞아요. 우리 의식주 중에서 쓰레기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건 것 같아요. 일상에서 거의 매일매일 배출하게 되는 게 우리 그 먹고 사는 일이다 보니까 쓰레기들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 뭐 슈퍼나 마트 가다 보면 아까도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장바구니 이렇게 털어보면 알맹이 몇 개 없는데 쓰레기 비닐은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로컬푸드 직매장 저도 자주 가는데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도 이건 사실 좀 마찬가지거든요. 포장재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고 그렇다 보니까 가서도 약간 좀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뭐 스티로폼 상자라던가 아니면은 좀 과하게 비닐 포장이 되어 있거나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과일 같은 걸 살 때 이거 그냥 사가도 되나? 약간 좀 이렇게 한 번은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좀 그러시죠? 어떠세요? 약간 이렇게 농산물 같은 거 구입하게 될 때 실제로 좀 어떻게 사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도 네, 직매장에 다들 자주 가실 것 같은데 저도 같은 생각이고 사실 직매장 외에도 저 마트 이용도 하거든요. 동네 마트에 가보면 제가 양배추를 되게 좋아하는데 양배추를 이제 비닐로 맞아요. 랩. 근데 가정용 랩은 배출이 된대요. 분리 배출이 되는데 업소용 그러니까 마트에서 그게 맞아요, 안 된다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막 찾아보고 근데 마트 안에서도 쓰는 랩 종류가 달라서 어떤 특정 랩 종류가 분리 배출이 안 되는데 제가 가는 곳은 분리 배출이 안 되는 랩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배추 좋아해서 먹고 싶고 그런 랩을 근데 또 쓰시네. 그래서 또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이 이게 사실 들더라고요. 좀 네. 제도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뭔가 먹을 거 하나 살 때도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들 집에서 그럼 밥을 해 드세요, 직접? 이번엔 저부터 얘기해 볼게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마이크 하나를 가지고 나눠 쓰고 있습니다. 편집을 해서 아마 중간에 끊기는 소리는 없게 들리실 텐데 보다 보면은 마이크가 왔다 갔다 하네 혹은 살짝 삐걱거리는 소리 정도는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 다닐 때는 자취를 해서 뭘 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집에 있고 그리고 외부 활동이 하는 시간이 삶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방에 가까이 갈 일이 없습니다. 거의 네, 맞아요. 사실 뭐 일하고 집에는 거의 자러 가서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일은 많지는 않은데요. 좀 그래도 건강하게 먹어보겠다고 제가 오이 이런 건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낱개로 사서 가져가서 생식을 좀 생으로 된 거는 먹기 편하니까 밤에 피곤한데 배는 고플 때 아니면은 아침에 나오기 전에 좀 먹어보려고 했는데요. 그거 하나를 살 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다 낱개로 포장이 되어 있잖아요. 2개가 랩에 쌓여 있다거나 아니면 3개의 묶음으로 뭔가 비닐봉지에 들어 있다거나 그러기도 하고 두부를 좀 먹어보려고 해도 두부도 다 맞아요. 낱개 플라스틱. 포장이니까 너무 다 그냥 버리는 비닐이랑 플라스틱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포장 방식은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얘기 듣다 보니까 저 되게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때는 마트가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었고 제가 막 초등학생 저학년 때죠. 막 8살, 9살 이럴 때 그 동네 조그만 슈퍼에 가면 판두부를 팔았거든요. 맞아요.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요. 넓은 판에 두부 있고 그냥 네. 그 두부 한 번 주세요 이러면은 이제 그릇 같은 거 가져가면 거기 담아주시고 콩나물도 그렇게 팔았었거든요. 맞아요. 콩나물 직접 키우셔서 슈퍼에서 콩나물 뭐 500원어치 주세요 이러면 열어가지고 이렇게 담아주시고 이러셨었는데 근데 확실히 그때는 그걸 별도로 포장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나올 일도 좀 지금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참 제도라는 게 되게 웃긴 면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두부나 콩나물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된 게 그 건강한 음식 유통을 위해서 해썹이라던가 이런 제도들이 막 이런 정책들이 막 도입되면서 우리가 슈퍼에서 그냥 판두부 그냥 한 모 사오고 콩나물 그냥 그 자리에서 이제 꺼내오는 식으로 판매하는 게 사실 불가능해진 거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대기업 통해서 생산 라인으로 이제 플라스틱 포장이 된 거 아니면 비닐 포장이 된 농산물들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좀 씁쓸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안 먹다 보니까 배달도 많이 먹거든요. 아무래도. 맞아요. 네. 배달. 근데 이제 일하면서 사러 갔다 오기 애매하고 진짜 받아서 딱 먹어야지 하고 배달을 시켰지만 버릴 때 항상 지구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시켜 먹는 음식도 항상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서 오는 아쉬움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또 농산물 구입할 때 꼭 포장을 해야 될까 이렇게 또 사실 같이 또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농민분들 말씀은 뭐 로컬푸드 직매장만 해도 사실 농민분들 말씀은 포장 안 해서 내면 좋다 우리는 근데 포장을 안 하게 되면 이제 일단 소비자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을 거고 그리고 포장하지 않고 냈을 때 이제 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더 많으니까 이게 결국은 그 매장 전체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다 보니까 또 되게 힘든 부분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이 최근에는 2월부터
2월 초부터 그 딸기 같은 포장을 할 때 스티로폼이 아니라 종이 상자 포장으로 바꾸긴 하셨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포장들을 좀 종이 포장을 좀 늘려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그나마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포장 없이 살 수 있는 농산물들이 있다면 소비자로서 좀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필을 하고 그러면 매장이나 농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무포장 제품들을 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게 좀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좀 많이 실현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소비자로서 너무 쉽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자꾸 나 좀 사 먹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요새는 집에서 만든 거 좀 가지고 오고는 있거든요. 뭔가 점심에 만약에 아니면 뭐 식당에 못 간다거나 할 때 시켜 먹는 어그면 아무래도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집에 있는 용기에 포장을 해오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는 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누군가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게 된다거나 그리고 또 요새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가서 먹다가 누군가에게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나가서 먹기 조심스럽고 그렇다고 같이 모여서 밥을 먹게 되면 시간도 지금은 좀 제약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켜 먹자. 그래서 시켜 먹지만 또 그러고 나서 맨날 버릴 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버릴 때 진짜 많긴 많다. 맞아요. 근데 네. 요즘 용기내 프로젝트라던가 약간 그런 캠페인 같은 것들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예전에 샐러드 이렇게 사 먹고 할 때는 제 통을 가져가서 이제 담아오고 하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저 자취한다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혼자 사는 집에서 밥을 해 먹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에 또 반찬통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별도로 좀 반찬통을 많이 구비해 둬야 되겠다 이 생각도 들긴 했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떡볶이를 사 먹고 싶다라던가 아니면 피자를 먹고 싶다 이러면 네. 그게 들어갈 통이 맞아요. 일단 집에 없으니까. 피자는 들어가는 통이 있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어느 그거 뭔가 이렇게 집이든. 접어서 네. 접어서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롤로 네.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용기내 캠페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진짜 실제로 여기서 그냥 그건 매일 할 수 있는 되게 간편한 활동들이기도 하니까 그런 걸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저는 혜수 PD님 그 숟가락하고 젓가락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 그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 개인 수저를 들고 다녀야 되겠다. 나무 젓가락이나 이런 거 쓰지 말고. 또 많이 쓰는 것 같아서 네. 자꾸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도 개인 수저를 들고 다녀야 되겠다 이 생각을 계속 좀 하고 있어요. 네.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수저통 맞아요. 들고 다녔던 기억이 맞아. 나네요. 네. 근데 수저통 가방에 넣으면 덜그럭거리고. 맞아요. 덜그럭거립니다. 근데 덜그럭거리는 게 씻기가 편해요. 네, 재질이 그쵸, 천으로 된 그쵸. 거는 씻기가 어려운데 맞아. 제 건 덜그럭거리거든요. 맞아요. 수저통이 통까지 한 씻으면- 번에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어서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수저를 들고 다니는 것도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고. 근데 저는 빨대 같은 거, 제가 빨대를 그래서 뭐 그 스텐으로 된 빨대를 구입해서 쓰다가 그 씻는 것도 너무 귀찮고 들고 다니는 것도 일단 귀찮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아예 빨대를 쓰지 않거든요. 음료를 마실 때. 저는 사실 빨대를 아예 안 쓰는 걸로 지금 좀 바꿨어요. 빨대 없이 혹시 그러면 그 버블티 같은 그런 거는 가능한 안 먹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안 먹는 걸로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다 플라스틱 통에 되게 담겨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텀블러를 많이 들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일상에서 또 각자 뭐 실천하고 계시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들 혹시 하고 계세요? 뭐 손수건을 들고 다닌다거나 뭐 약간 그런 거? 아니면 텀블러는 다들 네, 그쵸 맞아요. 쓰고 네. 있죠. 텀블러 쓰고 장바구니 뭐 이런 거 장바구니도 그렇고. 뭐 아니면 수저 들고 다니고 근데 저는 실천도 하지만 소비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좀 그런 게 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조금씩은 해보자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진짜 얼음 음료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료를 먹을 때는 이렇게 그게 편한데 얼음 음료 중에서 내가 만약에 텀블러를 또 안 갖고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시켰어. 그러면 빨대를 빼고 먹을 수 있는 뚜껑인 경우나 아니면 그걸 그쵸. 빼놓고 먹을 때는 편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 뭐 저어서 먹어야 된다. 아이스 초코인데 그게 꼭 아래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저어서 먹을 때 빨대를 쓰면서 오늘도 또 소비를 했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빨대 들고 다니긴 아까 누리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좀 어렵긴 했어요. 그게 세척이 잘 안 되잖아요. 네, 세척하기가 너무 귀찮고 네. 그걸 깨끗하게 그러니까 일단 나를 믿을 수 없어요. 이거를 세척하는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저는 결국은 안 쓰게 되더라고요. 빨대는. 네. 그렇죠.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씩 해나가는 거는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일회용품 사용이 엄청나게 거의 진짜 일상이 됐잖아요. 이게 쓰다 보면 이게 나도 몰랐는데 이게 일회용품이네? 네. 약간 인지하게 될 정도로 왜 이렇게 요즘은 일회용품을 많이 쓰게 됐을까? 또 이런 고민들도 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든 생각이 요즘 되게 위생을 강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그러기도 했지만 이전에는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던 거에서 위생을 되게 중요시하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맞아. 네. 그래서 화장지도 위생용품이고 물티슈나 나무젓가락 이런 것도 위생 때문에 처음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엔 위생을 지키겠다고 시작한 게 오히려 더 환경을 안 좋게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최근에 저희 이제 선거 때 지금 다 일회용 비닐 장갑 쓰잖아요. 이것도 사실 코로나를 촉발한 것이 인간의 이런 모든 이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 오염 때문인데 또 이 코로나를 막겠다고 또다시 일회용품을 쓰고 있는 게 진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가능하면 그래도 안 쓰려고 하거든요. 이번 선거에서도 가서 그냥 손 씻고 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비닐 장갑이 버려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사실 이렇게 선거 투표소 옆에 보면은 이렇게 엄청 커다란 뭐 100리터짜리 그 쓰레기 봉투에 비닐 장갑만 가득 들어가 있는 그런 봉투들 막 버려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일회용품 소비가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다 같이 안전하게 그렇지만 일회용품을 쓰지 않으면서 깨끗하게 건강하게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엔 그래도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거기 저도 선거 공보물에 보니까 네. 그 일회용품 그 비닐 장갑은 이제 요청을 하면 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손을 깨끗이, 손을 깨끗이 네. 씻는 것으로 해보면 어떨까 얼굴도 싶어요. 만지지 네. 마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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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약간 정신이 없지만. 네. 어쨌든 그렇죠. 요즘 막 제로 웨이스트 샵 이런 게 되게 유행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사실 거의 다 무포장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 이런 로컬 푸드 매장 같은 데서 왜 무포장을 실현하지 못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셨다면, 근데 로컬 푸드 매장 같은 데서 또 실현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네, 농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 포장을 농가에서 다 해오시는데 예를 들어 뭐 스티로폼 상자나 이런 것들은 그냥 완제품 자체가 딱 그 모양으로 나오는 건데 그 종이 상자 이런 것들은 일일이 다 접고 막 붙이시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농가 입장에서는 일손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 그걸 좀 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분명히 좀 계시고 그리고 비용이 그게 더 비싸요. 한 2-3배 정도 더 포장재 값이 더 비싸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이 일단 그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건 결국 모두가 함께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진짜 농촌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 선택을 한다는 게 쉽지만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비용을 올린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또 소비자들이 공감을 해야 하는데 약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네. 그 저희가 오긴의 2월호에서 그 무포장 그 로컬푸드 매장을 실천하고 있는 그 경남 진주의 진주 텃밭이라는 매장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그 이걸 하실 때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좀 의지를 가지고 같이 농민들이나 매장 쪽에서 이제 하자라고 이렇게 결의를 하셔가지고 진행이 된 터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반응들도 좋아지고 하긴 했는데 근데 초반에 되게 어려웠던 부분이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많은 소비자들이 그 포장되지 않은 농산물을 손에 들었다가 놨다 이러니까 그게 되게 빨리 시드는 거예요. 사람 손에 열기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자꾸 만지다 보니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네. 빨리 물러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이 초반에 좀 되게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것 그런 게 같아요. 결국은 상하면 일단 다음 사람 안 사가니까 그쵸. 상한 거 안 사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좀 손실률이 되게 높았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셨었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는 2부에서 듣도록 하고 아, 네. 네. 그럴까요? 노래를 네. 한 곡 듣고 오시죠. 네,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예전에 어렸을 때 자주 갔던 노란 마트에서 로고송으로 나왔던 노래인데 그때는 몰랐지만 최근 들어서 이게 원곡이 있었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추억을 떠올리고 또 오늘 장 보는 이야기인데 건강하게 장 보자는 의미로 네, 이 곡을 소개해봤습니다. 저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네. 네, 그 마트의 그 로고송 근데 노동요로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 한 10시간짜리 플레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아, 진짜요? 오, 궁금하네요. 10시간짜리 플레이. 네, 근데 원곡은 또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들어보면 또 재밌을 것 같습니다. Happy talk, keep talking happy talk. Talk about things you like to do. You got to have a dream. If you don't have a dream, how you gonna have a dream come true? Talk about the moon floating in the sky, looking like a lily on a lake. Talk about a bird learning how to fly, making all the music he can make. Happy talk, keep talking happy talk. Talk about things you like to do. You got to have a dream. If you don't have a dream, how you gonna have a dream come true? Talk about the star looking like a toy, peeking through the branches of a tree. Talk about the girl, talk about the boy, counting all the ripples on the sea. Happy talk, keep talking happy talk. Talk about things you like to do. You got to have a dream. If you don't have a dream, how you gonna have a dream come true? Talk about a boy saying to the girl, golly baby, I'm a lucky cuss. Talk about the girl saying to the boy, you and me is lucky to be happy talk, keep talking happy talk. Talk about things you like to do. You got to have a dream.
gonna have a dream come true. If you don't talk happy and you never have a dream, then you'll never have a dream come true. 아, 이 노래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약간 되게 없는 추억을 이렇게 조작해주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외국 할머니 없는데 외국 할머니가 나한테 있었던 것 같아. 아, 네, 외국 할머니 오븐에 이렇게 쿠키 막 구워주시는 그런 느낌. 들으면 되게 행복한데 그쵸, 좀 슬프기도 해요. 아, 좋아요. 노래를. 아무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노래였던 것 같아요. 네. 좋은 노래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무포장 매장 얘기 잠깐 했는데 여러분들은 무포장 매장이 이렇게 동네에 생기면 가실 건가요? 네, 자주 이렇게 가게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막 가야 되는데 막 되게 막 가는 길이 험난해. 되게 막 들깨 이런 게 있어. 가는데. 근데 차를 타고 못 가. 걸어서 지금 가야 돼. 그 대체 들깨 떼를 지나서 가야 돼. 그래도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네. 아, 그것까진 모르겠는데 무포장 매장이 생기면 우리가 일부러라도 같이 그쵸. 좀 모여서 찾아가거나 맞아요, 혼자 가기 맞아요. 어려우면 시간 내서 같이 그치, 파티원 일부러, 모집해가지고 가야죠. 방문하는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도 무포장 매장들이 맞아요.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가치를 좀 실현하고 또 이런 걸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좀 계속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네. 소비를 하고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저희가 그 오기내에서 이제 그 진주 텃밭이라는 그 무포장 매장 소개해드렸다고 했었는데 이 매장 얘기도 사실 들어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아까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소비자들이 잠깐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그 농산물이 결국은 좀 뭐랄까 막 쉽게 무르고 막 다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일종의 꾀를 내신 거죠. 그게 이제 투명한 그 플라스틱 상자 안에 넣어놓고 이제 쉽게 말하면 쇼케이스 같은 거에 넣어놓고 거기 이렇게 뚜껑을 닫아놔서 이제 소비자들이 이렇게 보고 요거다 이러면 이제 걔만 딱 꺼내서 사가게 하는 건데 저는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매장에서 장을 봐보면 그리고 나도 이렇게 내 장바구니 들고 가서 거기 이렇게 담아오고 하는 게 되게 그냥 평소에 그 마트에서 그냥 다 비닐에 소포장 되어 있는 거 그냥 집어서 그냥 카트에 툭툭 넣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렇게 딱 보고 오늘은 이 판에 이러면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고를 수 있는 자유가 네. 얘 좀 마음에 드는데 이러면 이 콜라비 너무 예쁜데 이러면서 진짜 데려가고 그런 게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확실히 뭔가 우리 식재료를 그렇게 만나는 게 뭔가 음식이나 이제 먹을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감사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뭔가 나의 태도 이런 것들도 좀 다르게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원래 네. 포장 이제 공장에서 되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생략된 과정을 본인 스스로 이제 장 보는 행위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현대 사회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과정들을 찾아가는 그런 게 아닐까요? 그런 무포장이라는 것도.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생각했던 건데 포장이라는 것 자체가 근데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잃어버린 어떤 가치나 그리고 우리가 되게 기억하고 있었어야 할 어떤 삶의 태도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잃어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네, 저는 무포장되면 소비도 더 줄어들 것 같아요.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왜냐하면 포장이 되어 있으면 딱 그만큼의 양을 나는 2개만 필요한데 맞아. 3개, 4개 있으면 그거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포장이고 아까 누리 기자님 말한 것처럼 뭔가 골라갈 수 있는 양을 내가 필요한 만큼을 가져갈 수 있으면 실제로 소비량 자체가 줄어서 과잉 생산이 줄어들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리고 그 무포장된 그 과일이나 채소나 보면 좀 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포장되어 있으면 이렇게 뭔가 죽어있는 느낌이 드는데
확실히 교육적이나 정서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리고 뭐 흙이 그대로 묻어 있는 뭐 약간 이런 농산물들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말씀하시던 거 듣다 보니까 저 생각나는 게 저 냉장고요. 저희 집 냉장고 진짜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그냥 차가운 쓰레기통이거든요. 뭐 음식 사놓고 그 다 못 먹어가지고 그냥 그 안에 계속 맞아요. 있는 거예요. 오이 뭐 예를 들어 나는 하나만 먹고 싶은데 보통 오이 2개씩 포장되지 않아요? 그쵸? 맞아요. 그 하나 남아 있고 이제 말라 비틀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쵸 뭐 먹다 남은 피자 이런 거 막 담겨 있고 막 이러는데 네 갑자기 그냥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음식물 나의 쓰레기도 줄어들겠네요. 네, 진짜. 맞아요. 그런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아주 그냥 많고.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숫자로 2020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찾아봤는데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음식물 쓰레기 양이 9억 만 톤이 넘어요. 9억 만 억 네. 단위예요? 9억 만 톤. 어. 9억 뭐 6천 몇만 톤인가 그런데 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양이고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 막 몇백만 톤이 아마 발생이 될걸요. 한국 같은 경우도. 근데 이렇게 많은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중에서 한 6억만 톤 가까이가 이제 가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들이죠. 6억만 톤이 가정 음식물 쓰레기예요? 네, 거의 절반 이상이 네.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일반 가정들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많아요. 얼마나 네. 많이 낭비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네.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세상에. 저도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혼자서 뭘 먹기에 양이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나름대로는 소포장된 걸 사온다고 사왔지만 그것도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남고 그게 상하면 못 먹는데 그냥 버려버리고. 네, 못 먹으니까 버리고. 아 그런 게 너무 많고 그리고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버려지는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입산 네. 농산물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정용에서 이미 절반 이상의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고 그 절반 이상은 그 절반 가까이는 이제 수입을 통해서 수출입을 통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네. 죄송해요. 네, 기침하셨군요. 제기가 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귀여운 소리였어요. 아니 왜냐면요. 네, 제가 기침을 참으려고 이렇게 꾹 참았는데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네. 뭐 코로나 아니니까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저 오늘 아침에도 코 검사했습니다. 요새 매일같이 검사를 해요. 네. 저도 네. 어제까지는 지금 매일같이 검사를 했는데 오늘은 안 했네요. 네. 어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그 수출을 하고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량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평소에 사실 별로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고 문제는 또 이게 또 돌아봐야 되는 문제인 게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세상의 절반은 여전히 굶고 있다는 게 그게 또 이게 얼마나 참 불평등하고 또 진짜 사실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런 수치나 이런 자료들을 보다 보면 내가 진짜 잘못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진짜 반성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갑자기 회개를 포장 얘기해서 네. 지하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런 좀 뭐 환경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직매장이나 어쨌든 무포장 매장에서 소비자 인식 교육을 펼친다고 할 때 그런 내용들까지 같이 해서 함께 공부를 하면 어쩌면 그런 무포장이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는 게 옥천군이 이제 신한인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로컬푸드 관련해서 또 올해부터 또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하고 연결해서 뭐 로컬푸드 요리 교실을 연다거나 아니면 이제 옥천군 전체 푸드 플랜 관련한 이야기들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 여기서는 이제 어쨌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에 관한 것도 이게 음식물 폐기하는 것들과도 관련해서 또 분명히 관련한 얘기들, 계획들을 또 세우게 되실 거라 전 그걸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매장이 됐든 아니면은 직매장이 아닌 뭐 다른 공간에서든 우리 서영 기자 얘기한 대로 그 우리 이런 음식물을 어떻게 우리가 다뤄야 할지, 농산물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의 식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이게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을 아울러서 좀 얘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걸 좀 기대하고 있기도 해요. 네. 그 과정에서 뭔가 주민들 의견을 계속 받고 논의에 참여시키는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야지 또 내가 논의한 내용이니까 관심을 갖고 그걸 네. 실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마 사업 추진단이 네. 그렇게 진행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옥천에서 되게 유의미한 활동이 진행이 되는 거라 네, 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오. 들고. 네, 좋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네. 네,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까요? 그럴까요? 네. 네. 무슨 노래죠? 시옷과 바람에 살아있는 것들인데요. 이거는 서영 기자님이 추천해줬어요. 네, 이 노래는 살아있는 것들을 이제 나열해 주는데요.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듯이 이제 살아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양식이 이런 태도 같은 거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아서 네, 한번 어떤 것들이 살아있는지 노래를 통해서 같이 그냥 들어봅시다. 네, 좋은 노래입니다. 네, 좋습니다. 다람쥐 애벌레 사슴과 고양이 풀 다람쥐 애벌레 사슴과 고양이 곰 비둘기 지렁이 고래와 코끼리 곰 비둘기 지렁이 고래와 코끼리 숨 쉬고 있네 숨 쉬고 있네 느릿하게 은밀하게 끈질기게 이상하게 불다람쥐 애벌레 사슴과 고양이 곰 비둘기 지렁이 고래와 코끼리 숨 쉬고 있네 숨 쉬고 있네 숨 쉬고 있네 숨 쉬고
숨 쉬고 네, 이번 두 번째 들어본 노래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데 전 처음 접한 가수의 노래인데 나중에 한번 좀 찾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 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무포장 얘기에서 그냥 포장재 얘기에서 뭔가 우리 뭔가 기아 얘기도 했고 아까 뭔가 우리 삶을 좀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들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사는 게 사실 다 그렇잖아요. 다 그쵸. 연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또 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반드시 또 같이 해야 되는 얘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들 재밌게 들으셔야 될 텐데. 저희가 세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의 욕망이 낳은 현재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로 인간을 위한 그러니까 인간이 욕망을 가짐으로써 이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발전한 것은 맞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정말 인간에게 이루었나 이런 네.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 요즘 온갖 스마트한 기기들 되게 많잖아요. IoT나 네. 뭐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되게 많고. 근데 이게 진짜 내 삶을 뭔가 편안하게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돌아보면 진짜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전 최근에 제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로봇 청소기를 샀었거든요. 네. 올해 2022년 새해 나에게 주는 선물로. 네. 2022년 새해부터. 네, 그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샀는데 이거 써보니까 얘를 내가 따라다니면서 계속 얘를 보좌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아니 바닥에 뭔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종이가 떨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얘가 뭐 어디 전선이나 뭐 문턱 같은 데 걸리면 뭐 어딘가에 걸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아 진짜요? 그렇게 얘기해요. 뭐 빨간불 들어오면서 네. 어딘가에 걸린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럼 내가 또 앉아서 이제 다른 일 하다가 이러면 가가지고 걔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전선 치워주고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저는 하면서 되게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귀엽긴 하는 하네요. 짓이지? 네. 계속 어딘가에 부딪히고 네, 어디 이제 계속 부딪히고 막 툭툭 이러면서 계속 부딪히고 물론 그것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 뭐 그 기기 자체가 이제 그 집안 이 지형을 좀 기억을 해서 이제 안 그런다고는 하는데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었고 이건 뭐지? 이러면서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도 그렇고요. 그 저희가 그 월간호긴의 2월호에서도 이제 적정기술 그 활동하시는 진일주 선생님이라는 분의 강연 내용을 같이 정리하면서 그런 얘기도 같이 썼었는데 제가 로봇 청소기 샀다고 하니까 그 진일주 선생님이 그런 게 다 소용이 없다 얘기하시면서 왜냐면 청소기 같은 거 보면은 뭐 요즘 헤파 필터니 뭐니 이렇게 막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게 청소기가 이제 막 모터가 돌아가면서 돌아가다 보면 먼지를 이렇게 흡입하잖아요. 근데 얘들이 먼지를 흡입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그 들어온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이렇게 그게 들어오는 게 있으면 걔들이 또 내뿜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청소기 같은 거 뭐 홈쇼핑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저희 청소기는 그 미세먼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광고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게 그건데 근데 문제는 미세먼지는 나오지 않는데 초미세먼지는 나온다는 거죠. 이런 청소기들을 쓰게 되면 그래서 그게 초미세먼지는 특히나 더 몸에 안 좋은 게 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느끼거든요. 뭐 목이 칼칼하다라던가 목이 아프다던가 하는데 이제 초미세먼지는 사실 거의 그러지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입자라서 근데 몸에는 더 안 좋은 거죠. 몸 안에 쌓이게 되는 건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내가 있는 공간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리고 조금 더 편리하게 청소를 하려고 이제 로봇 청소기니 뭐니 이런 것들을 사서 쓰는 건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전혀 나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청소를 할 때는 다른 거 없다. 청소기 쓰지 말고 그냥 공중에 분무기로 물을 뿌리고 걸레로 한번 싹 닦으면 된다고. 그러면 미세먼지도 닦이고 요즘 미세먼지나 황사 이런 게 되게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면은 미세먼지도 닦이고 그 청소기를 돌림으로써 나오게 되는 초미세먼지 문제도 없어진다고 돈도 안 들고 전기도 안 들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인간이 진짜 계속 개발을 하고 성장을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성장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 그쵸. 같아요. 맞아요. 말로는 뭐 수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장했다 얘기를 하는데 그 내면을 다시 들여다보면 결국은 그런 산업화된 구조 때문에 희생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과거에는 오히려 그런 일 문제가 없었는데 인간성을 잃어가는 그런 맞아요. 상황들도 네.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도 너무 편리하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저희 아버지랑 저만 비교를 해봐도 저희 아버지가 오히려 저보다 건강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맞아, 요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신체를 움직여서 뭔가 활동을 하는 것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보다 손쉽게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기계 사용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환경상 아버지보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뚝딱뚝딱 고치는 망치질도 제대로 잘 못하고 오히려 바보가 되는 느낌도 들고 역사적인 내용을 기억하는 것도 지금은 스마트폰에서 찾으면 다 나오니까 검색은 더 빨리 할 수 있고 사실관계 확인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내 머릿속에서 기억하는 양은 맞아요. 오히려 그 기기가 없을 때보다 좀 부족한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이 진짜 더 잘 살겠다고 만들어낸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실제로는 인간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 내가 바보가 돼가가는 네. 느낌? 네. 맞아, 되게 공감하는 게 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는 그 우리 집 번호, 집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친한 친구들 전화번호 다 알고 그러니까요. 선생님 번호 다 기억하고 저도요. 있었는데 저 지금 기억하고 있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밖에 없어요. 부모님은 기억하지 않나요? 부모님 네. 핸드폰 번호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어. 그래서 끝자리만 기억하고 있고 그거를 거의 안 쓰다 보니까 되게 엄청 그런 걸 보면은 옛날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바보가 되고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그 성장한 게 딱 하나 있죠. 대기업이 성장했죠. 아, 대기업만 성장했죠. 근데 나머지는 다 대기업도- 도태되고. 근데 대기업 그쵸. 대기업도 과연 그게 성장이었을까? 네. 네, 재벌들만 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스마트폰이 생각해보면 사람을 오히려 좀 더 불안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스마트폰에 정말 여러 가지 기능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만약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 생각을 할 때 이제 지갑도 맞아, 핸드폰이 맞아. 하고 시계 알람이나 시계 이런 것도 다 휴대폰이 하는데 그걸 딱 잃어버렸을 땐 바보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네, 되는. 네. 근데 저는 이 얘기 들으니까 또 생각난 게 내비게이션이랑 핸드폰, 스마트폰이 이제 막 보급되면서 사람들이 방향 감각이 사라졌다고. 예전에는 그냥 그런 게 없어도 그냥 알아서 길을 찾아갔고 이정표를 보고 길을 맞아. 찾아가거나 아니면 그냥 우리 지도 있죠. 네. 지도 같은 거 펴놓고 대충 이 방향으로 맞아, 가면 나오는구나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그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단 지도를 보는 능력도 익히는 거고 맞아요. 이제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몸의 방향 감각을 계속 깨우는 활동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전 되게 엄청난 길치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길치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옛날 어렸을 때 전국 여행할 때 그 맞아. 서점에서 전국 지도 사가지고 맞아요. 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맞아, 저도 네. 어렸을 때 그 집에 보면 아빠 차에 보면 그 전국 맞아요. 전도 이렇게 그 접은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막 가족끼리 바다 놀러 간다 이러면 그거 지도 딱 펴놓고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디를 지나서 이렇게 가는구나 맞아. 이러면서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갔던 게 되게 그냥 단순히 어떤 향수나 추억이라서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되게 맞았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이 또 재밌어요. 같이 그쵸? 멈춰서서 네. 어디로 가야 될지 찾아가는 그런 재미가 있는데 맞아. 뭔가 그게 다 생략되고 결과만 남은 느낌 요새는 맞아요. 그런 느낌. 그리고 성취감이 없고 네. 맞아요. 성취감이 진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길을 찾다 보면 그냥 이제 그냥 지도에만 의지해서 가지 못하게 되면 되게 자연스럽게 그 동네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전 그러면서 되게 내가 사람을 대하는 어떤 대인관계 능력 같은 것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는 처음에 어떻게 말을 걸고 이런 길을 물어볼 땐 어떻게 예의 있게 물어봐야 되는지
그 사람이 답을 해줬을 땐 그럼 난 어떻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그냥 되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그런 게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네, 좀 나분이 아쉬운 지도 부분이 없이 있습니다. 여행하고 싶다는 그쵸? 생각이 갑자기 아니. 드네요.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만든 것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던 인간이라면 또 당연히 갖고 살아가야 하는 배워야 하는 어떤 능력들을 모두 다 앗아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또 되게 제가 아까 로봇 청소기 말했는데 과거의 어른들은 그냥 각자 집 청소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걸레를 어떻게 하면 잘 빠는지를 네. 몸으로 체득하셨을 거고 이 걸레로 바닥을 어떻게 닦는 게 효율적인지를 이제 자연스럽게 배웠을 텐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외부에 있는 이제 청소기에 이제 위탁하면서 네. 위탁 운영을 하면서 네. 이제 그런 걸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완전 잃어버린 거겠죠. 네,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잃어가는 게 되게 많구나 이런 네. 생각도 또 듭니다. 네. 오늘 정말 알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아쉽게도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벌써 벌써 세상에. 그렇습니다. 다들 생각보다 방송이 일찍 끝나는 느낌이라 좋아하고 있어요. 그런 건가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되게 이것저것 얘기들을 좀 많이 했는데 이야기하는 저희는 그래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께도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 곡으로 수진 기자님이 선곡을 해줬어요. 어떤 노래인가요? 칠공주의 봄 하루라는 노래인데요. 지금 날씨가 지금 오늘 3월자 날씨인데 되게 따뜻해졌어요. 그래서 봄 하루라는 곡이 따뜻한 곡이어서 듣는 여러분들도 따뜻하게 마무리하시라고 골라봤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러면 네, 다음에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비 두 마리가 치